대한민국의 그 뭡니까? 그 중간주택 가격이 소득의 25배랍니다. PIR이라고 하던데요. 뉴욕이 14배라고 합니다. 뉴욕이 14배. 그리고 런던이 15배라고 합니다. 무슨 얘기냐? 뉴욕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,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4년치 월급을 모아서 이제 평균 주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중간주택을. 뉴욕이 14년이고 영국 런던에서는 15년을 모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25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.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대략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. 1년에 5천만 원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5년이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? 12억 5천이잖아요. 단순 계산하면. 그러면 이제 서울에 중간주택이 한 12억 5천쯤 되나 보다. 대략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,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1년 연봉을 매년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만 원씩 모으냐라는 겁니다. 그렇지 못하죠. 실제로는요, 5천만 원 벌어서 1년에 2천만 원 모으면 정말 잘 모으는 거잖아요.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죠. 2천만 원씩 모아야지 1년에. 그러면 예를 들어 12억짜리 집 살려면은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. 1년에 2천만 원, 10년이면 2억. 60년이면 12억인가요? 60년을 모아야, 단순 계산하면 이자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60년은 아니고 한 40년, 50년 걸리려나요? 아무튼 직장생활 25살에 해서 예를 들어 65세까지 경영까지 다닌다라고 가정하고 40년 빡빡하게 모으면 12억짜리 집 사는 게 되는 건가? 물론 제가 지금 대략 얘기하는 이 말에 중간중간에 좀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건데,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건데 60이든 65세든 은퇴할 즈음에 그래 12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빚 없이 나름 그래도 성공한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그만큼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고 다들 빡빡하고 번탁하고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무리하며 살고 욕심부리고 살면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하고 더 이제 힘겨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PIR이, 서울의 PIR이 25배다.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뉴욕에 14, 런던에 15,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요, 단순 계산해서 서울의 중간 주택 가격이 12억인데 이게 그래도 한 7이나 8 정도로 12억짜리가 한 7억이나 8억 정도까지 내려와야 그래야 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더 빡빡할 텐데, 더 힘겨울 텐데,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? 다들 부유하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걸까? 아니면 빡빡한 걸까? 실제로는 빡빡한 경우가 더 많을 텐데, 더 힘겨워할 텐데,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, 너무 환상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, 어떤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좀 더 아닌 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가, 확실하다, 이게 낫다,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는 어려운 것 같고, 제가 각 자신의 처지,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 가는 것 같은데, 결국 이제 자신이 살아온 이제 삶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살아가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. 이 자식들 걱정, 아니면 뭐 건강 문제, 일 문제, 성진이나 이 월급 문제,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, 고충들, 실적 부진에 대한 염려들 등등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보는데요.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현실 중에 뭐가 좀 더 필요하고 뭐가 좀 더 별로인 건지를 좀 궁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. 결국은 누가 뭘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직하게 마음 단단히 공을 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 같고요. 마음 굳게 먹어야 되는 거죠. 서울 기준에 PIR이 25배다.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, 최소한 보통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어야 그래야 사는 거지.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져 있으면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, 윤석열 정부 이 8년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한 거품들이 너무 많이 커져서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렸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이 집에 담보 잡혀서 인생을 담보 잡혀서 되게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연애하지 못하고 1인 가구로 골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? 보통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, 경착륙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거품들이 꺼지기를 바랍니다. 그 비쌌던 홍콩의 집값이 반토막이 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너무 과합니다.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.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은 꺼지고 감당 못할 무리한 빚을 진 사람들이 몰락하고 또 다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바닥에서 또 새로운 펌프질이 새로운 줄 세우기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이클인 것 같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처럼 지금 무덥지만 제가 이렇게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다. 좀 시원한 곳이 있는가 하면 햇볕이 내리쬐는 대학볕 아래에서는 더 이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비지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편안하게 감사하게 또 사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,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따져보고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요,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, 좀 더 착실하게 삶을 살아가자라고 각오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지, 어떤 삶을 추구하며 지낼지를 더욱더 신경 쓰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착실하게 살아가보자라고 말하고 싶고요.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. 이상입니다.